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뭐 명절은 다 잘 보낸 것 같은데 그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 뭐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건대 2015년도죠. 그때 14년도에 그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이 난 이후에 안 그래도 내수 경기가 경색이 돼 있던 차에 15년도 메르스 사태가 터졌었죠.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뭐 관광이나 서비스 업종이 초토화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부양책이 그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경기가 경색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전파력으로 봐서는 더 심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구정설을 또 보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입니다. 어떻게 보낼지 걱정부터 앞서는 요즘 여러분께 뭐 저희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부동산 정보 드리고 지식 드리는 일에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이유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부동산의 해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명절 뭐 하셨어요? 그냥 계속 집에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직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명절이 딱 3일만 됐으면 좋겠다. 물 직원들의 이제 힐난을 듣긴 했지만 명절 전날 가서 명절 보내고 뭐 결혼한 분은 처갓집 가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딱 3일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일 이상 되면 좀 긴 것 같아요. 저 어제 나와서 글 썼어요. 밴드에. 장문의 글. 하여튼 대표님 올해도 저희한테 제가 돌이켜 보건데 우리 곽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 뭐 곽 대표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맞췄다 좋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측을 정말로 인사이트의 면모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올해도 저희 시청자들께 우리 곽 대표님하고 이진우가 세트로 잘 맞춘다는 이야기를 듣는 방송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맞추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너무 잘 맞추면 나중에 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거다 뭐 이런 소리. 그 대목에선 저도 꼬리를 내리는 게 곽 대표님한테 저희 유튜브가 뭐 한 40만 50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힐난을 들을 것 같은데 참 이 주제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물론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작년에 이제 저희가 11월 정도 찍을 때 12월 초에 찍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곽 대표님이 이제 저가주택 시장 얘기하시면서 경기 남부권 얘기하셨는데 오늘 날짜를 보니까 어제까지 기사를 뜬 거 보니까 뭐 수원 영통 뭐 난리 났다 허위 뭐 이런 그게 이제 곽 대표님의 어떤 그 통계나 경험치나 데이터로 인한 얘기를 하셨던 건데 거기에 이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대책이 제일 수혜지가 돼버리니 가격이 뭐 이 원래 그러잖아요. 신문에 나면은 다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을 만큼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견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부채질한 측면도 있잖아요. 저는 뭐 이 얘기할 때 특정 지역을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역을 얘기했는데 그 지역이 오르면은 마치 그 지역의 상승을 뭐 부추긴 것처럼 곽창석이가 다 올렸다 뭐 또 이렇게 나오면 안 그런 되잖아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지역 그쵸. 얘기는 안 하죠. 그건 제가 알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시장의 흐름상 이렇게 이제 외곽 지역으로 그렇죠. 번져 나가는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앞으로 대책도 19번째 낸다고 하지만은 대책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건 특별한 예측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부동산 어느 정도 알면은 할 수 있는 예측 수준인데 아닌데요. 그걸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가 아니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아 진짜요?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이 방송하신 유튜브 방송하신 분들이 그렇게
지력이 있고 그렇게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방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보면서 좀 배울 게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이유. 오늘 이 주제 잡고서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강원도도 뭐 한 1억씩 피가 붙고 광주 같은 경우에 몇 천만 원씩 하는데 단속을 못 한다 이런 기사들 접했거든요. 이게 정부의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에 따른 비규제 지역의 활성화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뭐 러프하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상부터 보면은 사실 이제 서울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뭐 전매 금지가 많이 걸려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입주하면서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뛰었죠. 예. 그래서 뭐 분양가보다 뭐 프리미엄이 더 큰 경우들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경기권에서도 그동안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던 단지들도 예. 정말 웬만한 데는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상당한 기간 뭐 미분양도 있고 또 프리미엄이 안 붙었던 단지도 한번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뭐 처음에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시작하지만은 금세 5천 되고 1억 되고 2억 되고 막 순식간에 프리미엄이 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 전매 금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투기과열지구나 다 묶여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5년, 8년, 10년 이렇게 단계별로 공공택지, 민간택지 나누었었는데 이제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비규제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기간 중에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렇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뭐 공급의 부족에 우려에 따른 기간 중에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게 그냥 완만한 프리미엄이 발생할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것이 정부의 과도한다는 건 제 표현이지만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탄력을 받아서 그 상승률 각도가 틀려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작년 하반기에 입주한 그 용인 수지에 있는 한 단지 경우를 보면은 예. 뭐 30평대가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예. 이제 입주 시점에 거의 한 뭐 10억 가까이 돼서 프리미엄이 한 더블이네요, 5억 거의. 정도 붙게 되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뭐 11억 됐다가 12억 됐다가 호가가 지금은 15억까지도 올라가 있고. 아 정말요? 예.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입주하게 되는 단지들이 대동소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이렇게 막 선도 가격이 생기니까 다른 곳들도 이제 가격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유사 지역에 있는 것들은 예, 비슷한 곳들은 이런 프리미엄이 붙고 또 뭐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프리미엄이 없었던 거의 마이너스에 거래되던 곳들이 뭐 거의 한 7, 8개월 만에 보면 프리미엄이 1억 5천씩 뭐 붙어 있는 곳도 많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 사이에 뭐 여기 입지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예.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전세가가 갑자기 많이 뛴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프리미엄이 초기에는 잘 형성이 안 되다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탄력을 붙는 거예요? 탄력을 받아서 그냥 그러니까요. 몇 억씩 붙어버리거든요. 네. 또 몇 억씩 붙으면은 거기서 또 정지되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상승폭이 적어져야 되는데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공급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심리적인 게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세금 폭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금 폭탄이요? 예. 일단 뭐 프리미엄이 붙으면 붙을수록 양도세 폭탄을 맞으니까 50% 세금 내야 되죠. 예, 55% 이제 예. 세금을 내야 되니까 세금이 너무 세다 보니까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지역들이 전매가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 수 있는 물건의 수가 규제로 인해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네요. 네, 결국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런 예.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실제로 뭐 나오는 물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물량 자체 희소성이 또 높아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뛴다는 거는 살 수 있는 물건이 계속 나오면 예. 가격이 크게 못 뛰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물건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은 가격이 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곽 대표님. 저는 주택시장 분석에 대해서 곽 대표님 뭐 쫓아가지도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설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욕하겠지만 그냥 정부에서 규제 다 풀고 예전처럼 건설사들 뭐 많이 지을 사람들 짓고 선택을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하게 하면 미분양이라는 이름 또는 그 앞에 더 안 좋은 악성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업체는 도태가 될 거고 시장에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주 심플한 해답인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이 뭐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죠.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조정 기능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는 문은 만들어 놓고 이 나오는 문은 닫아버리는 뭐 그렇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총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를 만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양도세를 중과세 한 것부터가 그렇죠. 그랬고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이 다른 재화의 시장과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이 수요자가 곧 공급자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필수재에서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옷이라든가 음식은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집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 자체가 파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시장 기능에 충실해야 되고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나가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뭐 가격이 오른 케이스를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분양권의 경우가 이렇지만은 또 뭐 양도세제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이후에는 또 거주 요건이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또 팔 수가 없어요. 더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뭐 1월 20일까지 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은 뭐 가산세 물리겠다고 하는 일. 그래서 모르고 임대사업 등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임대사업 등록하면 또 10년 의무 동안 임대 기간 동안 또 10년 동안 장기했어요. 못 팔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재건축 가격이 뛴 것도 보면은 시작하면서 재건축 규제 시작하면서 바로 전매 금지를 걸어버렸잖아요. 입주권을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들은 못 팔게 해버리니까 물건이 안 나오니까 이제 가격이 뛴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양도세를 예를 들면 양도세를 가산세를 20%씩 매기면은 이제 투기꾼들이 사라져서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양도세를 만약에 100%로 하면 예. 아예 양도 차익 자체를 인정 안 해주겠다. 예. 그럼 집값이 잡힐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팔겠죠. 그렇죠. 그 정부의 생각은 양도세를 세게 하면은 투기꾼들이 못 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은.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물건 안 나온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는 사서 들어가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바꿔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뭐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그러고 뭐 적폐 세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고 거기다 더 큰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나마 전세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이 있었어요. 아니 뭐 매매 안 하면 내 전세 들어가 살면 되지. 근데
이제 수급의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세가도 크게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러면 소비자들이 실수요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거주 비용이 많이 지급해야 되는 뭐 월세나 이런 패턴으로 그렇죠. 바뀔 그러면 이제 수밖에 거주 비용이 늘어나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이제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분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분양권도 사실 이 이제 나가는 문을 만들어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짓게 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럼 통로가 생겨요. 근데 그 나가는 통로를 또 막아버렸어요. 상한제를 그러니까 정부 해가지고. 정책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규제를 했다가 이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니들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공급을 3기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곳에 30만 호 정도 공급하니까 집 없는 사람 국민들은 닥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분양되면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면은 참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이렇게 경고를 드리는데 아마 지금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제 눈에는 훨씬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제는 피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참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의 곽창석으로는 부동산 재앙이 다가온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뭐. 답답합니다. 근데 정말 그 이제는 막 복귀하는 그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뭐 과거를 보면 현 시장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 2006년 자료를 갖다 비교하는 유튜버 친구들도 있고 그렇던데 그럼 뭐 곽 대표는 처음 유튜브 찍을 때부터 참여정부 얘기를 하면서 복귀를 하면서 저희는 과거 경험을 얘기해 주셨던 거고 근데 놀라울 만큼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면도 있고 예. 다른 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강도의 측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은 더 경도된 정책인 것 같아요. 다른 점은 맞습니다. 경직된 정책이 나왔는데 다른 점은 더 경직된 정책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분양권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짧은 제가 제 견해로 드렸던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얘기해 주셔서 저도 보는 본질은 틀리지 않았구나 안도를 하기는 하지만 곽 대표님이 얘기했던 여러 문제들 뭐 오늘 딱 귀에 딱 꽂히네요. 만약에 양도세 그 중과를 100% 하면 집값이 잡힐까요? 라는 문제. 뭐 잡히겠습니까? 누가 팔겠습니까? 파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 공급이 안 되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나 그분들한테 공급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건설사나 정부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지역에 적재적소에 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급등한 이유는 이제 이런 이유고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썸네일로 해도 돼요? 부동산 재앙이 다가온다. 이거로 할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분양권 프리미엄 이거로 할까요? 약한 거로 하세요. 자, 새해 구정 지난 첫날 오늘도 저희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면 안 되고 저희에게 느낌을 주는 또 인사이트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곽창석 대표님 잘 모시면서 열심히 좋은 정보, 지식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